내일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3차 대규모 민중총궐기가 이제 내일 개최가 되는데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가 굉장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까지 대거 상경해서요. 최대 1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상찬 전 새누리당 의원, 김상민 전 새누리당 의원, 강현재 변호사, 국민의당 대변인, 네, 그리고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지금은 무소속이죠? 당원입니다.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이윤선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입니까? 네. 네. 오늘 함께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내일 광화문 일대에서 그 3차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민주당, 국민의당, 또 정의당, 3당 지도부들이 다 또 대거 출동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당원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 걸로 생각하는데 정치권이 이렇게 촛불 집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어른이시니까 먼저. 네. 내일 1, 2차 촛불 집회와 다르게 내일은 정당에서도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제3차 촛불 집회가 상당히 중요한 이 사태의 분수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내일 참석하는 국민들의 강도, 세기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면 앞으로 이 최순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느냐가 아마 내일 군중 집회로 판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1차, 2차 촛불 집회에는 순수한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3차 촛불 집회 야당에서 이제 당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민주주의 사회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정당은 정당끼리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시민 촛불 집회에 야당에서 전 국민당 또 민주당 할 것 없이 다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시민 집회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하시는 촛불 집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긴급 국민의당 중앙위원회가 개최돼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론에 따라서 내일 저희는 국민의당 전 당원 보고 대회를 이제 청계광장에서 열고 자체 당 행사로 일단은 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시민들과 촛불 집회를 하는 곳에 참여할지 여부는 이제 그냥 각자가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데 어쨌든 우리 당의 당론이 그전에는 비대위 차원에서 총리를 뽑겠다, 새누리당 탈당이라든지 거국 내각인지 여러 가지 제안을 던지는 거였는데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는 지금 민심이 그게 아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협상을 벌이는 지금의 야당의 모습은 국민의 진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되든 안 되든 우리 당은 현재는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 당의 당론이 돼야 된다. 이런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 행사로 내일 퇴진 운동을 하는 것인데 어찌됐건 지금 벌어지는 1차, 2차, 내일 3차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시위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 기존에는 소위 시위를 자주 하시던 분들 자주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된 집회였다면 지금 이 현상은 오히려 그분들의 숫자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나 그분들이 시위할 때 이때까지 보였던 행태가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일반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덮어버린 겁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서도 12일 민중총궐기 청와대 행진 허용하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게 나왔죠. 야. 청와대 행진 원래 이제 그 주민센터죠. 청운동 주민센터 근처 이제 불허가가 나왔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이유 하나는 미 대사관이랑 가깝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광화문 광장은 미 대사관이랑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집회 시위 자유를 허하라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정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저도 시위에 참석한 사람으로서요. 이 당원들이 과연 야당 사람들이 시위에 나오는 것이 적합하냐라는 질문 자체가 그닥 적합하진 않아 보입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다?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언론 집회, 시위, 언론 출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 단 하나는요. 지금 야당 쪽 대변인이 계시니까 염려되는 것 단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갔을 때도 정말 자발적으로 온 시민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들의 취지가, 그들의 의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당원들 그 특유의 조직화된 투쟁력으로 오히려 그들이 그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나가서 뭐 하셨으면 구경하러 나갔습니까? 퇴진하러 이렇게 했습니까? 같이? 저는 퇴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라는 의미에서 피켓은 안 들었으나 자리에는 있었습니다. 자리에는 있었고. 네. 그 뭐 정당이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 정당이고 또 정치인의 자유에 있겠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주체와 동력을 절대로 정치권이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양 정당 또 더 나가서 이제 3당 이 정치권이 사실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네. 특정 그룹의 잘못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어떤 선동을 하고 또 동력을 가지려고 해도 국민의 주체성들이 아마 상실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내일 자연스럽게 그 얘기하세요. 시간대에 따라 진행되는 흐름도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아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야3당이 일단 이 민중 총궐기 집회 전체를 아우르는 집회하고 밤에 하게 되는 촛불 집회까지 전부 참여하기로 기본적인 윤곽은 잡았는데 방식과 내용이 틀려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경우에는 2시에 당 자체의 당원 보고 대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4시에 민중 총궐기 대회 하는 데에 의원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6시에 촛불 집회를 합니다. 네. 그 6시 촛불 집회할 때는 전부 참여하는데 당 지도부의 참여 문제는 아직은 조금 유보적인 상황에서 조금 참여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고 네, 국민의당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 여기서 하나 더 붙여야 될 게 어차피 하야를 가장 먼저 주장한 정당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4일부터 이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당론 자체가 대통령 하야 요구이기 때문에 이번 흐름을 같이 하는 상황.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뭐 이제 내일 이야기 상황 봐서 또 월요일 날 우리가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면 되고 또 하나 얘기가 지금 새누리당의 이제 국정 현안 질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명도 질의를 안 한 이유가 하태경 의원이 그 SNS에서 이야기 한번 보면 원내 지도부가 알리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안 질의에 대해서.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현안 질의를 봉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상민 전 의원. 그건 못 물론 네. 저는 뭐 지금 현재 네, 현역은 아니니까. 근데 19대로 비춰서 볼 때 의도성이 있는 거죠. 의도성이 있죠. 그럼요. 의도성이 있는 것이고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정확하게 그 진단하거나 그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기타 등등 다른 비리들을 온갖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에 본질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심각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책임질 사람들이 사실 책임지지 않고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 당내 지도부에 대해서 사실 수많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또 국회에 있는 의원들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버티게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내리고 있는 결정들이 정말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결정이 아니라 특정 인과 특정 그룹을 향해서 결정한다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원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지금 이제 스피커를 닫는다. 이행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의 그 아주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일요일 날 이제 상태죠. 새누리당 의원총회입니까? 이제 뭐 원외 지구당 위원장까지 다 포함돼서 이제 긴급 이제 현안 총회를 하는데 이날 이제 아무래도 요건이 또 핵심이 돼가지고 새누리당 해체 얘기까지 나오겠죠. 이거는 굉장히 또 당원의 협의에 또 한 위원장으로서 화가 날 내용이죠.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지도부에서 의원들에게 현안 질의 공지를 안 했다는 것은 말씀이죠. 자기 직무를 해태한 겁니다. 예. 뭐 바꿔 얘기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이 어렵고 그런데 이제 우리 당 출신들이 이제 의정단상에 나가서 소위 이제 그 청와대의 잘못 또 최순실의 잘못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입으로 얘기하기가 사실 부끄러운 거죠.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의원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기가 말이죠. 옛날에 요즘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빈대 3마리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각자 생각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건 저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의원들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대학 교수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정치인들한테 마이크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너무 자기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 잘 안 듣는다는 일반 시민들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제가 보기에도 당 지도부에서 이걸 오픈해서 풀어놓으면 오만 얘기가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 네. 이렇게 정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3명 모으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들었는데 의원 3명 모으기가 더 힘드는군요. 몰고 가기가. 네, 몰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여튼 어차피 지금 새누리당 당 해체 얘기가 하태경 의원 지금 SNS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일단 현경병 전 의원도 한마디 하십시오. 무소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새누리당 당원이니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해체라는 용어는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적합하지는 않죠.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친박과 비박 간의 이제 그 갈등인데 이 갈등으로 해서 분당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분당을 피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친박에서 하려면은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저는 사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박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내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분당하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분명히 의사를 아니 밝혀주세요. 저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새누리당에 몇 친박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한 7인방 정도로 보는데 네.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오늘 상황이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직 사퇴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탈당도 하고 탈당은 아니고요. 탈당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의원직 국민에게 사퇴는. 책임지는 자세는 의원직 사퇴만이 진정한 정치적 책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로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죠. 비박이든 어느 누구든 의원에서 당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고민을 하되 어떻게 하면은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접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첨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이거 첨언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왜냐면 이거 내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네, 뭐냐면은 당을 살린다? 누가 당을 살리라고 하죠 지금요? 왜 재창당을 해야 되죠? 아니 실제로 거기서 그 당의 기득권 이 문제에 본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재창당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서 공방의 문제, 일을 잘하고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편적 상식이 무너진 거예요. 도대체 뭐를 믿고 살아가죠?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믿고 있었던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법치주의, 뭐 보수의 가치, 기타 등등 많이 얘기하는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이 뛰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재신임을 물어야죠. 지금 정치권이 여야 나눠서 이 문제 가지고 서로 해먹는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당도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다 같이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문제죠. 촛불 집회 참여해서 뭐 합니까? 지금 국민들은 말하고 있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보편적 가치가 무너졌으니까 이 문제를 책임져라. 그런데 이 거국 내각하면서 서로 나눠 먹게 하고 오늘도 뭘 문자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퇴직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재신임을 물어야죠. 국민 투표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대통령 재신.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국민이 투표해서 재신임해주면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국민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5% 나오는데요.
재신임해야 한다.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정식으로 투표를 하자. 그러면 네. 그리고 거국 내각 구성한다면서 서로 뭐 정치적 이해관계로 아니 왜 지금 국민이 화나고 국민의 본질적 풀한 문제를 하지 않고 왜 정치권들이 자신이 푼다고 얘기하죠? 대통령이 사퇴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법상 가능한 국민투표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재신임을 좋은 모를 수 의견이신 것 있어요. 같고요. 재신임을. 그래서 국민이 권력을 줬으니까 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맞고 이제는 믿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내가 이런 잘못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는 않았으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 국민이 나에게 준 권한을 내가 국민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라고 얘기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 상식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제가 사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를 국민들께 투표로서 묻겠습니다라는 것 자체를 안 하시죠. 왜냐 그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 사표 쓸게요예요. 그러면 저 사표 쓸게요인데 저는 지금 또 박근혜 모른다고 대통령은 봐요. 절대 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걸로 그거는 보이는 게 문제인 규정이고요. 거예요. 국민의 뜻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니, 말이죠. 하나만 그거 말씀드리자면 자체를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론 굉장한 책임이 있지만 아까 뭐 7인방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그네 누님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결정에 호위무사처럼 다 찬성하고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났을 때도요. 국회에서 야당은 국정조사하자, 증인 부르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라도 새누리당이 무조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감쌀 생각을 하지 않고 온몸으로 증인이나 국정조사를 막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대통령이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일이 거기서 막혔을 수도 있어요. 저는 동의해요. 저는 적어도 그 사람들 정도는 지금 이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 죽겠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대통령 뒤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그분의 뜻이다, VIP 뜻이다라고 하면서 공천까지 좌지우지하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그분들 지금 뭐 하시냐고. 더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좋아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오케이. 있어요. 그거는 정의가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너무 후한무치한 행동이에요. 여기서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네. 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한 말씀 그러니까 한때 친박으로 분류됐던 이 구상찬 의원께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예. 한때 친박으로 분류됐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아직도 친박입니다. 그냥 예. 그 박은 맞습니까? 그 박은 맞는데 네. 이제 좀 쫓겨나고 멀리된 박이죠. 네. 예. 우리 여기서 정말 다 이렇게 토론을 하고 경론을 벌이는 것도 결국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 어떻게든지 국민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국민들 앞에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이에요. 제가 사실 이런 인터뷰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고 그런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건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야당은 제가 없나요? 우리가 그럴 때 아니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그럴 때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서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정부 여당이 제가 제일 크죠.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국민 앞에 정치인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싶은 잠깐만, 제 말씀 좀 부분은 들어보세요. 안 끝나셨어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했죠. 우리가 고개를 못 듭니다 지금요. 그리고 야당이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야당도 잘못한 게 많아요. 왜 그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뒤에 와서 손가락질하냐는 거죠. 다만 우리는 우리 정부 여당에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대통령 잘못 모신 죄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 얘기도 못하고 지금 고개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저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라도 잘해야지 지도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건데요. 예. 우리 당 더 망해야 됩니다. 더 망해야 돼요. 예. 더 아직도 망해야 정신을 한다고. 못 차리고 아직 있어요. 정신 못 차렸어요. 예. 아직도 정신. 우리는 더 망해야 됩니다. 더 망해야 예. 된다. 그래서 혹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정리할게요. 것은 네.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사실 정치인들은 할 말이 없는 네.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 흥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것이냐. 흥분해야지 시청률은 좋아요. 네, 강영재 아니, 변호사. 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물론 제 개인을 네.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국민의당이 올해 1월 달에 생겼고 올해 1월에 입당해서 이제 출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빼주십시오. 네. 근데 어쨌건 흥분해도 간에 돼요, 네. 예, 어쨌건 간에 저는 지금 우리 의원님을 겨냥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새누리당 보십시오. 야당에게 훈계를 해요.
대통령이 이것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만나주지도 않고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거냐. 야당이 이제 나라를 생각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훈계를 이미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순서가. 새누리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양비론이라는 거 잘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야당도 질책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새누리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정치권이 다 잘못 아니냐? 우리 다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데 솔직히 저는 억울하고요. 새누리당의 기본 자세는 지금 우리 다 잘못이다로 가야 되는 것은 저는 방향성이 전혀 맞지 않다. 그렇게 하기에는 새누리당 자체의 자정과 반성과 처절한 뉘우침이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 그것부터 자신들이 먼저 한 다음에 많은 것을 내려놓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다음에 그러고도 야당이 계속 그 새누리당이나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런 훈계가 먹힐지는 몰라요. 우리 다 양비론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신 거죠. 네, 새누리 인정했어요. 아직 새누리당이 정신 못 차렸고 더 망해야 된다고 인정했으니까. 예, 김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의견에 제가 공감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렇게 정신 못 차렸습니다. 새누리당 안에 있는 또 많은 의원들 그리고 또 당원들 얼마나 가슴절절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부가 물러나는 게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아까 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다 죄인이죠. 저는 당협위원들 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 사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제의식 느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찍었던 이유 하나로. 또 하나 진박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최경환, 서청원 등등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이 정도까지 여기서 모시면서 못했으면 무슨 낙으로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당을 살리고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에 대선을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본의 보편적 상식과 철학이 무너진 데서 이걸 살리고 진짜 보수의 운동을 한다면은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통령 젊은 사람들에게 뽑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전당대회 나가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네. 그리고 이렇게 폐쇄적인 인사정책 하다가 박근혜 정부는 실패하고 말 거다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저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모일 때 그 문제 갖고 당협위원장도 이미 얘기했고 네. 이 문제 우리가 책임지고 이 사표를 받을지 안 받을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지 네. 아니 정치를 국민과 하는 거지 무슨 당에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다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 다만 제가 여기 계신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할 때 젊은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여당 야당 편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뭐 너희들이 잘못해 정치 공방으로 풀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당이든 야당 힘을 합쳐서 이 국민의 실제적인 문제, 미래 문제를 풀기도 정말 버거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지금은 사실 감정적으로 너무 다 흥분돼 있어요. 네.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해요. 정신병이 걸린 것 같잖아요. 그럼 냉정함을 정치권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 선동 같은 거 하지 말고 냉정함을 갖고 그래 그 결정권 하라고 위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요일 날 모임할 때 이렇게 지금 똑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 마음에 드네. 그동안 진박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정계 은퇴하라 정확히 정계 얘기했는데. 은퇴해야 될 일이에요. 네. 네, 그리고 같이 하겠어요, 저도. 무슨 낙오를 할 거죠, 국민과?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과정에 국민이 때가 돼서 풀어주면 그때 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정직하고 그리고 국민한테 솔직하게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전 비대위원이 어떻게 비상대책위원으로서 한마디. 저는 재신임을 묻는다라는 의견에 그러니까 뜻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 절차에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혹여나 그렇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또다시 면책권을 얻는 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면책권을 지금 드려야 하죠? 왜 우리가 그 면책권을 드려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여 지금 당장 퇴진할 경우 늘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국정 공백의 책임은 어쩔 것이냐, 당장 60일 내에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저는 내년 초쯤 차라리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모습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지금 당장 하지는 말고 각종 선거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한 과정도 고쳐가고 헌법에 있어서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도 어느 정도 손본 후에 이걸 계기로 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강물이 말랐을 때가 강바닥을 청소할 때이다. 지금 강바닥을 청소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금의 동력을 가지고 고칠 부분 고친 빨리 후에 조기 대선하자. 조기 대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기 대선을 하는 방법이 사실상 개헌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개헌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통령 재신임 문제까지 아울러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대선을 치러버리면은 2번, 3번씩 국민 투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빨리 끝이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내일 집회에서 민심이 정말 이정표 차원에서 정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하 3당이 정당 당원을 동원하면은 엄청나집니다. 더민주 같은 경우는 당원이 한 300만 명, 물론 책임 당원은 뭐 20만 명이 안 됩니다만은 그 정도 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당원이 한 13만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수적 증가를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민주노총 같은 경우 20만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이 또 있잖아요. 정의당은 거기는- 당원이 만여 명이에요. 아직은. 그래도 만여 명인데 거기는 열성당원이거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집회 주최 측에서는 100만 명을 지금 네.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차원 자체가 국민에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정서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집회가 될 거라는 거죠. 제가 근데 새누리당 한 가지- 해체하냐 분당 뭐 이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제 전혀 지금 하여튼 뭐 우문현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문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좀 아니 드는데. 해체는 아니고 네. 분당은 불가피하다면 저는 분당해야 된다 보는 분당해야 것이고 된다. 아니 지금 친박 지도부가 저러고 있으면은 저는 비박이든 지금 이 국정에 책임 있다고 느끼는 세력들이 다 하나 가서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한꺼번에 물어야 된다고 제3의 보는 지대를 거죠. 만들 땐 분당하는 네. 게 맞다. 만약에 지금 지도부가 변함이 없다면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저는 이제 분당이냐 뭐 재창당이냐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저는 이 당내에서 보수의 개혁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네. 당명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뭐 트릭이고 부차적인 또 거다. 부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 논의를 해야 되죠. 과연 이 당을 누가 정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면서 그나마 여야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겠느냐. 또 비대위. 아니 근데 김상미 의원의 얘기가 제가 볼 때 100번 옳은데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 문제는 이제 이후의 과정 속에서 많은 또 사람들과의 동일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논의의 과정이긴 해요. 네. 그럴 때 그 문제는 지금 이렇게 그래도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할 때는 A부터 C 경우의 수대로 내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국민의당- 가지 국민의당 말씀드리고 입장 싶은 하나 것은 제가 여쭤볼게요.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말씀 먼저 할게요. 새누리당에서는 뭐 이정현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대표를 계속 하고 싶어서 저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저는 그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지금 친박계나 청와대가 어떤 시점에서 당 지도부 총사퇴 및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유효한가를 저는 보고 있다라고밖에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써도 안 되는 것이고, 왜냐 그것들을 다 쓰고 나면 남은 카드는 사퇴하거나 끝까지 안 했을 때 국회가 탄핵 들어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친박계가 다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탈당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서 네. 그거를 최정점에 이를 때 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래서 지금 뜨거우니까 음악 한 곡 듣고 영상 보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